네, 중앙에 서주시길. 먼저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안보현 씨 입장하겠습니다. 새벽마다 선지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무해한 청년 백수 길구 역을 맡았습니다. 네, 사랑스러운 착한 남자 역할을 했죠. 먼저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저 중앙 바라보고 하트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악마 하트.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임윤아 배우 입장하겠습니다. 낮에는 평범하게 네,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오른쪽 바로 보겠습니다. 네, 좌측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저희 중앙 바라보고 악마 하트 한번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대로 계시고요. 배우분들 다 입장해서 배우 단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현, 네, 그렇게. 안보현 배우님 중앙에서 할까요? 네. 네, 다 같이 연습한 악마 하트 먼저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기, 네. 네, 다 같이 이제 왼쪽도 바라보겠습니다. 네,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감독님 입장에서 마지막 저희 단체 포토타임 촬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네, 다 같이 우측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여기. 네, 다 같이 좌측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앙 바라보고 제가 악마가 이사 왔다 하면 화이팅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영화 악마가 이사 왔다. 네,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이성근 감독님부터 기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시트 이후 6년 만에 악마가 이사 왔다로 돌아온 감독 이상근입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악마가 이사 왔다에서 선지 역할을 맡은 임윤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악마가 이사 왔다에서 길구를 연기했던 안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악마가 이사 왔다에서 아라 역할을 맡은 주현영입니다. 네, 오늘 감독님과 배우분들도 영화를 같이 기자님들과 관람하셨는데요. 네, 임윤아, 안보현, 주현영 씨는 영화 촬영 현장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감회가 어떠신지 먼저 임윤아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오늘 지금 막 영화를 처음 봤는데
그때 촬영했었을 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또 감독님께서 어떻게 다 만들어주셨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봤는데, 진짜 그때 느꼈던 선지의 감정보다 제가 더 크게 느낄 수 있었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감독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또 너무 다른 배우분들이 하신 모습들도 같이 보니까 너무 잘하시고 이 악마가 이사 왔다의 케미가 더 돋보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안보현 배우님. 네, 저도 방금 영화를 보고 왔는데, 이랬었지라는 추억을 곱씹으면서 뭔가 이상근 감독님 표 영화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감회가 또 새로웠고, 옆에서 살짝 유나 씨가 눈물을 훔치는데 저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뭉클뭉클하고 정말 좋은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재밌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현영 배우님. 정말 감독님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특히 선지와 길구가, 쌓은 그 서사들을 촬영할 때는 사실 저는 그 현장에 같이 없었다 보니까 크게 느끼지 못했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좀 그런 부분에서 감동을 크게 받았고요. 그리고 길구의 그 시그니처, 오 하는 그 표정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현장에서 감독님이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셨었는데, 굉장히 보현 선배님께서 막 이렇게 오 하면서 따라 하셨던 그 기억이 나가지고, 새록새록해서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이상근 감독님은 6년 만에 이렇게 기자님들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오늘 언론 시사회로 영화 처음 공개하는 마음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소감 부탁드립니다. 2019년 데뷔 이후 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도 있었고, 그 여파가 또 지속된 것도 있고, 어쩌다 보니까 여러 상황적으로 인해서 다음 작품이 이렇게 조금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떨림이 적었다면 지금은 그때보다 몇 배는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작품을 어떻게 봐주실지도 궁금하고, 아무쪼록 제 진심을 좀 많이들 알아주셔서 영화를 좀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이상근 감독님은 엑시트의 조정석 배우가 청년 백수 역할을 했고, 또 이번에 길구 역할을 맡은 안보현 역도 청년 백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 백수 캐릭터에 꽂히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창작자가 자신을 계속 빗대어서 어떤 캐릭터를 만드는 게 제일 쉽고 또 편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제가 워낙 또 직업 없이 어떻게 보면 영화 감독 지망생으로서 보내왔던 세월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대입하는 어떤 이야기나 그런 주제들에 좀 많이 끌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쩌다 보니 계속 백수라고 한다기보다는 임시로 일을 잠깐 쉬고 있는 그런 청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백수가 아닌 뭔가 새로운 직업군으로서 뭔가 어떤 얘기를 좀 쓰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임유나 배우님은 이번에 또 엑시트로 감독님이랑 다시 재하게 되었는데요. 네,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제 그때의 감정과 지금 이 작품에 또 달라진 지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달라진 지점이요? 저는 엑시트 때도 이상근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너무 즐겁고 또 감독님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면서 감탄할 때가 많았었는데, 엑시트 때도 그랬지만 이상근 감독님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사람 이야기를 굉장히 캐치를 잘 해서 그 표현을 잘 풀어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엑시트 때는 또 가족 이야기도 많이 담겨 있고 정말 저희가 흔히 옆에서 볼 수 있고 또 경험해봤던 그런 감정들을 잘 캐치하셔가지고 또 재치 있게 유머 있게 또 잘 풀어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지점이기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악마가 이사 왔다에서도 역시 감독님의 그런 사람 이야기, 또 그리고 감독님만의 그 감성, 그리고 감독님의 그 코미디, 이런 부분들이 더 잘 짙게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감독님께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계속 했었고, 참 그냥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정말 시나리오로 봤을 때보다도 더 그 감정을 보는 사람도 잘 따라가면서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이 이상근 감독님 표 감성이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감독님의 상상력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악마가 이사 왔다를 이상근의 매력에 가장 더 담겨있는 그냥 영화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기자님들께서 질문이 준비되어서 이제 바로 질문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 연희성 기자입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6년 만인데 전작이 굉장히 흥행하고 나서 보인 첫 작품이잖아요. 부담이라던가 긴장감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좀 그때랑 상황이 많이 시장 상황이 달라지긴 했지만 기대하시거나 좀 바람하지 않는 스코어가 있다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나 씨랑 안보현 씨께는, 유나 씨에게는 캐릭터적인 면에서 되게 배우로서 도전적인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1인 2역이기도 했고, 악마와 사람을 넘나드는 모습에서 좀 그런 면에서 신경 쓰신 점이나 좀 연기하면서 좀 주의 깊게 표현하신 점 궁금하고요. 안보현 씨께도 이번 작품에서 좀 귀엽게 찌질한 모습 많이 보여주셨는데, 청년 백수로서 좀 배우로서 좀 도전적이기도 했고, 감독님은 또 이 부분을 안보현 씨에게서 본 적 없던 모습이어가지고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을 보시고 캐스팅하시는지 궁금하고, 안보현 씨도 같이 표현하시면서 어떤 부분 신경 쓰셨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2022년부터 영화를 찍고 지금까지 후반 작업과 여러 편집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항상 이 영화 함께 했어갖고 바깥의 세월이 3년이 지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약간 옛날 우화처럼 어디 동굴 들어갔다 나왔더니 세월이 변해있더라.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매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갔고, 저도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엑시트라는 어떤 그 작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뒤에 어떤 작품을 낼까 하는데, 부담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고요. 근데 제가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냥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하지만 오늘, 이렇게 현장에 왔더니 안 떨리더니 너무 떨리고, 사실 지금도 속에서는 굉장한 진동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억지로 참고 있는 건데,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되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스코어는 사실은 저는 이제 영화를 지원해주신 투자자분들이나, 만드는데 노력해주신 여러 제작자분들, 어쨌든 손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염원, 그리고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즐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그것만 가득하고요. 그 다음에 안보현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굉장히 외강의 어떤 모습인데, 내유거든요, 사실. 속에는 굉장한 소년미도 있고 부드럽고 디테일한 사람이라서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정말 연기적으로 같이 지내다 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랑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겉이 아니고 속은 저랑 조금 닮은 면이 있어요. 그거는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런 지점, 왜냐면 인프제시잖아요. 저도 약간 인프제 쪽인데, 그런 공통점? 약간 이런 걸로 해갖고 좀 많이 찾았고요. 그래서 안보현 배우가 이때까지 강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면, 이번 작품에서 좀 더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네. 네, 다음 유나 배우님. 네, 저는 우선, 외적으로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낮선지와 밤선지의 차이가 확실히 드러날 수 있게끔, 낮에는 조금 더, 맑고, 청순한 그런 스타일링과,
말투와 이런 좀 내향형이라고 할 수 있는 MBTI로 따지면 정말 아이의 성향을 가진 그런 친구처럼 톤도 살짝 그런 부분을 넣기도 했고요. 밤선지는 또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화려하게 하나도 놓치는 부분이 없이 다 스타일링, 다 꾸밀 수 있는 머리를 뭐 하나씩 만다든지 뭐 네일 아트부터 시작해서 눈의 렌즈, 컬러 렌즈까지 다 추가를 하면서 좀 화려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스타일링을 했고요. 뭐 말투나 뭐 톤이나 이런 것도 낯선지와는 다르게 더 좀 과장되고 좀 에너지틱한 그런 면들을 더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선지와 악마의 그런 진심들이 보시는 분들에게도 다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뒀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안보현 배우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길구라는 캐릭터를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글로 봤기 때문에 나름 연구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구현해 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조금 남성미가 있고 에너지틱한 캐릭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보호해주고 싶고 뭔가 정말 아이에 가까운 극 아이에 가까운 캐릭터이기 때문에 감독님에게 의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길구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감독님이 투영되어 있는 아이다 보니까 왜 현장에서 감독님이 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을 느리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시그니처 표정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해는 했었지만 어떻게 나올까라는 궁금증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영화를 보니까 왜 그렇게 디렉션을 주셨는지 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약간 잠재적 천재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감독님이 딱 들어서 그 의문이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는 느낌이라서 길구를 잘 소화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 네, 기자님이십니다. 좌측 뒤편에 앉아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정래원 기자입니다. 저도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안보현 배우님하고 주연영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민아 배우님이 이 감독만의 감성을 영화의 큰 매력이라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두 분 배우님께서는 이 여름 극장가에서 이 악마가 이사 왔다 영화가 가진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금방 막 영화를 보고 나왔기 때문에 느끼는 것만 말씀드리면 정말 인상 찌푸리지 않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찍은 사람 입장이 아니라 관객의 입장으로 좀 객관적으로 봤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힐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끝나는 순간에 찡함도 있었지만 가족, 연인, 모든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영화라서 올 여름에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시면 굉장히 힐링하고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주연영 배우님. 저도 보고 나오면서 느꼈던 점은 가족애를 좀 크게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게 악마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더 느낄 수 있는 건 그 사촌동생도 그렇고 아빠, 길구까지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고 또 연인이 되지만 그런 사랑이라는 그 마음을 충분히 우리가 따뜻하게 느끼고 갈 수 있는 영화라고 분명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슬퍼서 뭔가 막 감정을 소모하게 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좀 더 편안하게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진짜 피식피식 웃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분명히 전체적으로도 가족들끼리 보기에 편안한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우측 뒤편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 주현영 씨께 질문 두 개 드리고요. 안보현 씨께도 질문 2개 드리겠습니다. 주현영 씨께는 먼저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영화로 대중과 만나게 됐는데 이에 대한 소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아라가 굉장히 나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인터뷰 기사를 읽었는데요. 전에 연기한 MG 캐릭터와의 차별점이나 아니면 더 잘해내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보현 씨께는 아까 힐링이 되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 영화 재밌게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의 장르를 뭔가 코미디로 봐야 할지 아니면 로맨스로 봐야 할지 아니면 또 둘의 교집합으로 봐야 할지 좀 파악하기가 어렵긴 했습니다. 본인은 좀 어떤 장르라고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좀 영화의 결말이 포함돼서 좀 질문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전 마지막에 그 제주도까지 가서 그렇게 땅을 파서 결국 그 단지를 찾아내서 이제 그 임윤아 씨 앞에 이제 가져다 주는 부분에 감정이 좀 궁금했거든요. 그 극중 임윤아 씨 등장인물 캐릭터도 왜 이렇게까지 해? 라고 해서 이제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을 배우로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사실 제가 주변 동료분들께 이번에 악마가 이사 왔다도 개봉을 하게 됐다. 꼭 보러 와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릴 때 돌아오는 답변이 그런 게 많았어요. 개봉하게 된 거 너무너무 축하해라고. 그러니까 개봉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상황 때문에 미뤄지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2번 연속으로 한 달 만에 극장에서 이렇게 뭔가 영화가 걸릴 수 있고 거기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저는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 좀 감동적이고 영광스러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렇고요. 두 번째로 그 전에 연기했던 예능에서 연기했던 그런 MG 캐릭터와 차별점을 어떻게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크게 한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정말 감독님께서도 아라를 연기할 때는 그냥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라고 하셨어요. 물론 그렇게 과하게 그게 이제 과해졌을 때 감독님께서 그건 좀 과한 것 같아라고 이렇게 처언해 주시거나 유나 언니도 그렇고 보현 오빠도 많이 이제 도움을 주셨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저는 긴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이 아라라는 캐릭터 자체도 좀 여유를 가지고 있는 친구였잖아요. 근데 실제 주연영은 그때 좀 잘해내고 싶은 또 욕심도 막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긴장으로 발현이 됐던 것 같아서 그게 관객분들한테도 느껴지실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지만 저는 또 그게 너무 잘 보였었기 때문에 좀 더 놀아봤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영화 안에서 좀 환기시켜주는 역할도 그래도 좀 해냈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스스로 또 잘했다고 뿌듯하게 또 생각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안보현 배우님. 저도 감독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자님 말씀대로 이 장르가 뭐예요? 라고 여쭤봤던 적이 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선 저는 해소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가 스릴러처럼 되게 무서운 장면이 나오진 않지만 사운드적으로 주는 효과나 이런 것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선지와 길구의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도 궁금하시긴 한데 보신 분들이 로맨스가 있지 않았나? 라는 것들이 서사에서 좀 나오니까 이게 후에 밝혀지니까 굉장히 좀 좋았던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저도 그 기자님 말씀대로 여러 장르들이 다 합쳐져 있는 교집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기묘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영화를 봤는데 여러 가지 장르들이 좀 교집합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이 네, 결말이 조금 스포일러가 있는 부분.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답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길구라는 캐릭터가 오히려 선지를 돌보고 케어를 하면서 치유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성적인 아이가 선지를 만나면서 사랑이 싹도 틔우는 것 같지만 악마 선지를 만나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서사의 길구와 상처가 좀 많이 있었던 친구인데 사람에 대한 깊이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장수, 아라, 선지, 악마 선지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만나면서 치유되고 힐링하고 또 도움받고 도움을 주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감독님도 직접 영화를 연출을 하고 각본을 쓰셨는데요. 이 장르적인 고민이 없으셨는지 아니면 장르적으로 어떻게 보여주셨으면 좋았는지 얘기를 더 붙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명확하게 어떤 장르다라고 명확하게 그 구분 짓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영화라는 산업 안에서 이것은 뭐 스릴러다, 멜로다, 로맨스다 명확하게 나눠야 어떤 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어떤 그런 지침을 내려줄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이제 내세우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우리 영화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복합적인 장르가 들어있어서 지금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영화야? 감이 안 잡힌다라는 반응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이 영화를 어떤 장르다라고 딱 못 받기는 쉽지 않고요. 보신 분들에 한해서 아마도 누군가는 사랑에 대한 얘기라고 느낄 수도 있을 거고, 누구는 어떤 드라마적인 부분을 강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고, 혹자는 미스테리, 뭐 다양한 장르로서 느끼신 바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막 이게 저희가 뭐 보도자료나 여러 곳에 말씀드릴 때는 뭐 코미디, 미스터리 이런 장르로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장르의 국한보다는 보시고 그 영화를 좀 온전히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약간 말장난이긴 한데요. 예,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 뒤쪽에 계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저 임유나 배우랑 안보현 배우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먼저 임유나 배우는 이제 공조나 이제 엑시트 통해가지고 이제 코믹 연기를 호평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근데 악마 선지가 가장 좀 에너제틱한 코믹 연기였던 것 같은데, 좀 연기하시면서 좀 재밌었던 부분이나 좀 힘드셨던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안보현 배우는 또 임유나 배우가 워낙 또 코믹 연기를 잘하시는데 또 함께 호흡하시면서 좀 어떤 에너지를 받으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 시장 주역으로 나서신 건 좀 처음인 것 같은데 좀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네. 우선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 선지를 연기하면서는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제가 그동안 해왔던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큼직큼직한 그런 친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촬영할 때 굉장히 거침없이 과감하게 해보고 싶은 걸 막 다 해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감독님이 써주신 이 시나리오를 봤을 때부터도 머릿속에 이제 엑시트를 감독님과 같이 했기 때문에 감독님이 어떻게 그려나가실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읽게 됐었는데, 그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또 감독님과 함께 얘기해보면서 선지라는 친구의 매력을 더 보시는 분들도 확 느끼실 수 있게끔 쌓아가는 그 과정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글로 읽었을 때보다 연기를 하는 모습으로서 또 더 이 매력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또 그 매력이 보시는 분들도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조금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 약간 조금 쑥스러울 것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 너무 현장에서 감독님이 디렉션도 잘 주시고 또 직접 이렇게 표현도 많이 보여주시고 해서 더 편하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진 친구였기 때문에 저는 신나게 몰입해서 거침없이 표현하면서 연기해 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저는 일단 길구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조금 내향적인 아이긴 한데 유나 씨가 실제 성격도 되게 밝아요. 되게 털털하고 에너지틱해서 그 부분에 약간 좀 큰 도움을 샀던 것 같고 저도 유나 씨 말씀대로 감독님이 디렉팅뿐만 아니라 디렉션 뭐 연기까지 모든 걸 다 잠재적 재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기구를 연기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극 중에 나왔던 그 표정과 뭐 여러 가지 액션들 이런 것들 전부 다 감독님 머릿속에서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다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 따라갔을 뿐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일단 전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극장에 이렇게 시원한 극장에 여름을 대표하는 영화가 개봉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저 입장에서는 이런 캐릭터를 도전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오늘 영화를 보니까 잘 묻어난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기 계신 배우분들이랑 감독님, 제작진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SR타임즈 신오진 기자입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현재 상영 중인 한국 대중 영화들이 원작이 있는 것과는 좀 달리 이 영화는 감독님의 오리지널 각본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 써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각본 작업을 하시면서 뭐 코미디 요소나 또 캐릭터의 어떤 성장 부분이나 또 감정선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가장 신경을 쓰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화가 이제 동화 같은 색감이 좀 강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좀 굉장히 좀 예쁘고 따뜻하고 사랑스럽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낮에는 이제 블루톤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의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 작품에서 미장센 부분에서 좀 의도하신 연출 부분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엑시트 때도 함께했던 미술 감독님하고 같이 했는데요. 워낙 또 원색을 좋아하시는 미술 감독님이고 저도 색감을 가지고 어떤 상징을 좀 표현하는 걸 좋아해서 길구라는 캐릭터한테는 사실은 처음부터는 회색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회색과 그 인형의 어떤 동질감을 좀 줬고 그래서 길구는 점점 가다 보면 칼라로 옷을 많이 입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캐릭터마다 다 줬던 것 같아요. 아라는 약간 검은색을 주고 선지는 베이지색으로 가다가 뭐 악마는 빨간색 약간 모든 캐릭터들에게 색감을 줬고 그래서 모든 색감들이 점점 변하는 거를 뭐 많이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만 아는 그냥 재미 혹은 제작진들만의 재미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또 눈치 빠른 분들이 읽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색감의 어떤 서사의 진행 따라 뭔가 조금씩 변화를 주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은 2014년도에 제가 워낙 데뷔에 궁하고 이거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다가 정말 독한 맘을 먹고 한 달 만에 초고를 썼던 시나리오입니다. 그때는 2시의 데이트라는 제목이었고요. 한 달 만에 정말 미치도록 해서 썼고 이것으로 데뷔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모자랐는지 데뷔는 뭐 관심을 가진 제작사도 없었고요. 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으로 넘어가면서 약간 묵혀놨다가 엑시트라는 시나리오로 2015년도에 외유내관과 만나서 이제 데뷔의 과정을 거치게 됐는데요. 그동안 폴더 안에 있으면서 잠자고 있던 이 작품을 엑시트가 어쨌든 저에게 다음 작품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 코비드 그 시기에 꺼내보면서 이전에 왜 이 작품이 영화가 되지 못했는가가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그 작품을 모든 것을 많이 수정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른 대사나 캐릭터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재검토해서 거의 뭐 새롭게 거의 다시 써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다시 빛을 보게 된 영화입니다. 네. 저 유나 배우랑 안보현 배우님께 그 질문 드릴게요. 이 영화를 보면은 되게 악마의 웃음소리라든지 그 안보현 배우의 오 하는 시그니처 표정이 계속 떠오르거든요. 좀 감독님께서 어떤 디렉팅을 주셨고 또 그거를 이제 어떻게 연습을 하면서 구체화시켰는지 그 노력의 과정이 좀 각각 듣고 싶고요. 또 두 분의 그 간질간질한 케미가 되게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런 설렘 케미의 만족도를 주신다면 어느 정도실지 궁금합니다. 먼저 유나 배우님. 네. 네, 웃음소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저렇게 쉽게 되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런 느낌의 웃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부분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나름 연습의 과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톤으로 악마의 시그니처로 이 웃음소리가, 현장에서도 제가 자유자재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그 웃음소리를 서로 같이 얘기하면서 맞춰간 부분들이 많았었고요. 그냥 웃음과 표정과 이런 것들이 다 감독님이 보여주신 것들도 있었고 또 콘티에 나와 있는 그 그림도 저는 도움이 많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만 또 잘 표현해내면 또 그 선지의 모습이 또 매력이 잘 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많이 들여다보게 됐었고요. 네, 케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 이렇게까지 악마와 선지와 함께 다 잘 어우러지는 케미를 보일 수 있었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두 분의 케미의 만족도도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네. 네. 실제로 안보현과 임유나의 케미요? 네? 연기적인 길구와 선지? 죄송합니다. 너무 긴장돼가지고. 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안보현 배우님이 더 보강해서 케미부터 얘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유나 씨가 낮 선지와 밤 선지를 명확하게 연기를 해주셔서 사실 어떻게 길구는 한 명이잖아요. 되게 쑥스러움도 많고 의기소침하고 자신감도 없는 약간의 그런 느낌을 가진 캐릭터인데 뭔가 선지로 인해서 변하게 되는 이런 포인트나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재밌어서 그런 케미들이 굉장히 전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길구의 성향을 바꿔주는 이런 느낌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케미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자화자찬하고 싶고요. 첫 번째로 주셨던 질문이 표정 같은 경우는 저 유나 씨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콘티북에 저와 비슷한 그 길구의 그림이 있는데 그 친구가 O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이렇게 하라고 그려놓으신 건가? 했는데 감독님이 안경을 벗으시고 이 표정이다 이렇게 묘사를 해주시니까 이해하기 쉬웠고요. 저는 연습은 했지만 거울을 보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얼굴을 막 보면서까지 연습을 하고 싶진 않았고 감독님을 거울 삼아 감독님을 쳐다보며 이게 맞냐 재차 확인을 하고 여러 번 표정을 짓다 보니 자연스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화면 보면서 엄청 저만 아는 거지만 엄청 박장대소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중앙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더무비 장혜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임유나 배우님과 안보현 배우님 두 분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앞선 질문과 약간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두 분 케미가 영화 속에서 굉장히 잘 빛나고 살아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은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네, 현장에서는, 굉장히 다들 화기애애하게 즐겁게 웃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촬영했던 기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밤에 돌아다니는 아이이기 때문에 해가 지고 나서 촬영할 때가 많았었는데, 새벽까지 이어지는 촬영에도 좀 더 지치지 않고 서로 더, 이 캐릭터에 대한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감독님께서도 또 잘 잡아주시는 분위기도 많고 해서 즐겁게 촬영했다라는 기억만 가득해요. 네. 특히나 저는 저 한강에 빠지는 씬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데, 단 한 번의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한 번의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 선지와 길구가 둘 다, 준비를 많이 하는 그랬던 그 촬영 시간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딱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없다가 아니라 매 장면이 다시 영화를 보니 찍었던 장면들을 보니 다 에피소드처럼 되게 재밌게 방방이라고 하죠. 트램플린 타는 그 부분에서도 실제로 저희가 정말 아이가 된 것처럼 너무 재밌게 웃으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고 서로에게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작하는 그 현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한강에 뛰어드는 씬부터 스쿠터를 타는 이런 씬들이 굉장히 조금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었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런 장면들보다는 정말 기억들이 좋은 추억으로 미화가 돼서 에피소드라고 하기에는 모든 장면들이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마지막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에 앉아 계십니다. 사실 이 영화를 열고 닫는 장면이 이제 길구의 인형 뽑기 실력이잖아요. 감독님은 이 인형 뽑기를 잘하는 인형 뽑기를 잘하는 이 캐릭터의 특징을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혹시 감독님께서도 인형 뽑기를 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인형 뽑기를 예전에 잠깐 매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어떤 업자의 어떤 상술에 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크레인의 그 강약 조절과 내려가면서 살짝 틀어지는 각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했는데 굉장한 큰 좌절을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근데 그것도 한때였지만 사실 인형 뽑기 가끔 하다가 한 번씩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오히려 사는 게 더 싼. 하지만 그 노동의 어떤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사실 길구가 어떤 물건을 모으고 광박적으로 그리고 인형 뽑기에서 뭔가를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어떤 캐릭터라는 설정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어떤 이 안에 뭔가 갇혀있는 자신을 꺼낸다 혹은 그 단순한 기능적인 일을 하면서 모든 걸 잊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좀 설정을 많이 넣었었는데요. 그런 설정들이 사실은 이걸 알아봐 주십사 하고 만든 건 아니고 제작자가 창작자가 이런 설정을 갖고 하면 어떤 환경을 만들고 설정을 만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길구가 어떤 인형 뽑기에서 어떤 것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가, 이거는 어떤 저만의 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시는 분들의 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형 뽑기가 결국에 마지막 크레인 기사, 컨테이너 크레인 기사까지 발전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평소에 제가 꾸준히 하는 어떤 주제이기도 하지만 엑시트 때부터 꾸준히 뭔가 하찮은 일이라도 범죄가 아닌 이상 어떤 나중에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실 컨테이너 크레인 기사님 연봉이 굉장히 높거든요. 몇 억대 이상이신데 몰라준다고 그때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구는 굉장히 성공한 겁니다, 사실. 네. 네. 네, 억대 연봉자가 된 건 나름의 스포일러라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다 되어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이제 포토타임 전에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먼저 주연영 배우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영화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되게 웃어주시고 하는 그 순간이 되게 신기하고 또 저 나름대로 또 엄청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봐주시고 질문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영화도 그렇고 또 앞으로 또 보현 오빠, 유난 또 상현 감독님 앞으로의 행보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행복한 현장에서 기분 좋게 촬영한 영화가 드디어 개봉을 하고 또 많은 분들 앞에 선보일 수 있다는 거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기자님들께서도 영화를 재밌게 보셨을 거라 믿고 오늘 질문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비 오는데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아직도 너무 두근거리고 떨리는 마음이 남아있어가지고 답변을 어떻게 드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이 답변을 드리는 이 시간들로 인해서, 악마가 이사왔다의 매력을 더, 진심을 또 더 잘 느끼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질문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사실 뭐 저는 지금 계속 제 친구가 여기 한 명 있어서 기자님 중에 그 친구만 바라보고 있는데 6년 만에 또 만나서 여자인가요, 남자? 아니 제 대학 친구인데요. 네, 그래서 영화 현장 때마다 이렇게 만나서 그 친구는 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지만 저 바라보면서 마음의 의지를 지금 준영아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떨리고 지금 사실 당이 굉장히 떨어져서 가서 빨리 사탕 하나 먹어야 되나 이러는 상황인데 너무너무 떨리고 사실은 어제 잠도 잘 못 잤습니다. 며칠 새에 그냥 깜빡깜빡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아무쪼록 뭐 좋은 평가 뭐 이런 거보다 그냥 우리가 만든 영화를 관객분들 모두 온전히 즐기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뭐 좀비딸의 흥행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극장을 찾으시는 오랜만에 찾아서 가족들과 함께 웃고 즐기는 그런 좋은 경험들을 다시 꺼내고 계시는데 그런 좋은 기운들이 우리 영화에까지 이어져서 한국 영화 여름 되게 찬란하게 빛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네, 당 떨어지신 것 같으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저희 바로 포토타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으로 경호팀 인솔에 따라 나가주시면 되겠고요.